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3.1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4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3월입니다. 이제 꽃피는 3월이 왔어요. 근데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꽃샘추위인가요? 내일 좀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다 주의하시고요. 사실 어제 3.1절 우리 휴장인 가운데 미국 증시가 또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을 텐데요. 오늘 오전 한때 잠깐 30분, 1시간 보여주다가 그죠? 그 상승, 미국 상승만큼에 대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뭐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해외 증시가 미국, 유럽 등이 거품이다. 뭐 이런 중국의 응가미 주석이 발언을 하면서 코스피도 거의 한때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코스닥도 결국 종가는 1%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찝찝한 상승이었죠. 과연 이 버블 논란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리고 오늘 중국 주석, 응가미의 주석이 말한 대로 정말 증시가 거품일까요? 중국에서 그런 발언을 한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PER이 지금 100배 넘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과연 그들은 버블이 아니고 해외만 버블일까요? 어쨌든 이런 거품, 버블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힘을 못 썼다고 하는데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급 이슈랑 최근에 변동성에 대한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오히려 증시를 움직이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유들이야 언제든지 그런 말 아시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연령, 비연령. 이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죠? 이게 한자인데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인데요. 뉴스 재료는 언제든지 증시가 하락과 상승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갖다 붙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뉴스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쵸? 그 뉴스가 정말 증시를 끌어내린 연관성이 있는지는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 핵심 뉴스 탑3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중국의 응가미, 이게 응가미가 뭐의 약자면 은행 보험 감독 관리위원회. 그래서 은감위. 이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통화정책, 각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부작용 경고가 심하다고 경고를 하면서 일각에서 이거는 이제 뉴스의 오피니언이에요. 중국의 출구 전략이 임박 시사. 최근에 중국에서 단기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긴축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명절 전에 구정 전에 중국 시장이 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중국 시장이 조정받은 거는 이런 중국발 출구 전략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고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발작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면서 중국도 같이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 발작이어서 중국발 긴축 시장 위축 뭐 이런 식의 기사 오피니언이 오늘 많이 도배된 것 같아요. 해외 시장 거품이라고 발언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시장도 지금 증시가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인지 호호호 제가 적었는데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버블이냐? 그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3000 시대, 코스닥은 이제 900선 안착을 해서 계속 이 박스권 900에서 1000, 코스피는 뭐 길게는 2900에서 짧게는 3200.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월달에 급등한 이후에. 그럼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근데 작년 11월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지속 상향 조정 중입니다. 물론 일부 업종이 큰 포지션을 차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3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현대차그룹이 지금 시총이 또 합이 100조가 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그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전체 S&P 500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테슬라는 당장 이익은 없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만 이런 기업들의 지금 매출과 이익 비중은 어마하게 커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텐센트 홀딩스, 그죠? 텐센트 홀딩스 이런 기업들, 뭐 대만 같은 경우 TSMC 역시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는 독과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1등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당연히 전체 비중이 크고 이 시가총액 비중을 당연히 만드는 논리는 그 기업의 이익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로 결국 기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이죠? 백신이 미국이 접종률이 지난주에 10%가 이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무려 지금 60인가 70%가 넘죠.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밑에 있는 저소득층, 그죠?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고 힘든 국면이지만 좀 전에 말했던 일부 기업이 상당히 매출과 이익을 차지하는, 그쵸? 전체에서 그런 약간의 파레토 법칙이죠. 뭐 8대2 법칙이라고 보통 하는, 그쵸? 이 전체 80%의, 그쵸? 이익과 매출을 일부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20%의 기업이. 뭐 어쨌든 2월 수출 동향도 보면은 YY로 9.5% 이상 증가를 했어요. 조업일수가 구정연휴 3일에 빼도 작년에는 1월에 구정인가 그랬는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나왔고, 요 조업일수 감안한다면 하루 평균 수출은 26.4%로 엄청난 증가를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차가 47%, 두 달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도체 수출액도 13.2% 증가한 역대 2월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즉 반도체랑 또 그죠? 자동차가 견인을 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과도 맞물리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은 했죠. 아까 종가상으로 1% 상승했는데 거의 한 2시쯤인가요? 오후장에 연기금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한 5천억 가까이 넘게 시장에서 사다가 결국 종가상으로 2천억 가까이 매수세를 줄였습니다. 단타성 매물이 많이 나왔고 연기금 수급에 체력을 좀 잃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기금이 오늘 뉴스에 보면 40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였다. 역대 최고치고 24조를 더 판다. 연말까지. 그 이유는 국내 주식 비중이 16.8%가 목표인데 작년에 20%가 넘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스피 시장의 NAV가 올라갔죠.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포지션이 올라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 코스피가 2500에서 2600 레벨을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기금은 던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연기금이 오늘의 시장의 변동성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 한때 9시 반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시 반까지 연기금이 1,500억을 샀어요. 급하게 엄청 샀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러면서 코스피는 시초가가 약했는데 이렇게 점프업해서 거의 80포인트가 올랐었죠. 이거를 다시 내린 게 저는 이 중국발 이런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 수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 수급이 그럼 연기금이 이 중국발 때문에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정확한 팩트를 짚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요. HTS 보겠습니다. HTS 보면은 보시면은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1% 올랐고 코스닥도 9포인트 1%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18.8조 11.8조 약 30조.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렇게 나쁜 거래대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트가 참 좀 더러워요. 그쵸? 여기 줄줄줄줄줄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61선, 120선, 2평에 대한 갭이 간격이 그쵸? 좁아지는
구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가격 조정보단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도 내려와서 요게 좀 수평하게 기간 조정. 코스닥은 다만 좀 변동성이 알파가 높은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은 개인이 6천억, 1200억 차익 실현을 좀 한 걸까요? 손절매도 있을 거고 차익 실현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장중에 코스피 5천억 가까이 사다가 3천억을 또 다시 팔면서 2천억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간은 4천억. 근데 금융투자 5,500억.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때문에 나오는 요게 많이 들어오면 또 다음날 또 나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연기금이 아까 1,500억을 사다가 1,000억을 팔았다는 건 오늘 장중에만 2,500억을 팔았습니다. 뭐 액티브로 뭐 리밸런싱이다. 1,500억은 종목을 샀고 뭐 SO일 같은 거 계속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종목이 있는데 파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순매도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1,500억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창구에서는 2,500억이 오늘 장중에 나왔다. 그게 시장을 끌어내렸다.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어떻죠? 이거를 한 60분봉으로 봐볼까요? 이게 아침 한때 쫙 올렸다가 거의 줄줄줄줄 내려서 막판에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은 빼고요.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도 지난번 계보를 띄운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동성, 이게 미국의 빅스 같은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 시장에서 살아있다. 언제든지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을 볼까요? 종목 보면은 일단 대형주 위주 코스피 200. 뭐 오늘 삼성전기 이게 뭐 애플의 폴디듬 줌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좀 급등한 것도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오늘 전기차가 좀 강했죠. LG학, 삼성 SDI, 그죠? 이런 쪽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뭐 이런 쪽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반 세게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 대비 이게 하이닉스가 아마 15만원 다시 놓고 했었나요? 그죠? 6% 가까이 시가 대비 거의 시가 대비 밀렸습니다. 거의. 그리고 오늘 시클리컬 관련 종목들 화학주가 그 수출 동향에서도 되게 견인을 했는데 화학 업종이 종목들은 약간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은 강했고 나머지는 좀 약했고 건설주 별로 재미없었고 조선주 재미없었습니다. 뉴딜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 업종들도 뭐 생각보다 반등이 세진 않았어요. 지난주 하락 대비. 그리고 이쪽 뭐 화장품주, 뭐 게임주 다 별로 재미없었고 헬스케어 관련주가 그래도 지난주부터 센티가 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셀리버리가 24% 오랜만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뭐 스코텍 이런 것들 오늘 강했죠. 시장 대비 매드팩토, 뭐 큐리언트, ST팜, 바이넥스, CMO 쪽 물론 SK바이오팜 지난주에 블록딜로 인해서 하락했는데 또 하락했고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죠? 셀트리온 상당히 약했어요. 삼바도 힘을 못 썼고 그래서 아마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의약품 업종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업종에서 보더라도 근데 보면은 종목별로 그죠? 움직인다. 제가 헬스케어 센티가 살아나더라도 정말 어떤 성장성이나 뭔가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어떤 실적 CMO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거 말고는 아니면 항암제 이런 파이프라인 정말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거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되게 커질 거다 뭐 이러면서 움직인 것 같고요. 반도체는 어쨌죠? 반도체 보면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오테크니스 그죠? 장비주, 뭐, TCK 소재 고용. 그동안 좀, 근데 제우스가 오늘 또 신고가였거든요? SK 머티리즈 소재 나쁘지 않았고요. 그죠? 비메모리 쪽도 그냥, 뭐, 근데 장비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장비주 쪽이 더 좋았던 것 같고, 핸드셋 어땠나요? 핸드셋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5G랑 우주산업이 오늘 시장이 1% 코스닥도 올랐는데, 5G,
우주산업 관련 이쪽이 상당히 안 좋았다. 투심이. 이것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 드리면 코스피가 3일째 휴일 동안 미국채 금리 하락,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지난주에 1.6%까지 올라갔다가 1.4%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2년물, 5년물 이게 텐트럼을 좀 만들었죠. 발작을 이렇게 급등했었으니까 원래 장기 국채만 좀 이렇게 올라왔어서 제가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요게 좀 내려왔고 요것도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3월 FMC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올 거다. 2013년인가요? 그때 2011년인가 정확히 날짜 기억 안 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죠? 결국 단기 국채 매도해서 장기 국채 매입하는 거다. 그래서 장기 국채 매입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고 단기 국채는 매도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플랫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쓰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일단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걸 쓰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쓰던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연준이 분명히 3월 FOMC에서 추가적인 뭔가 완화 정책을 좀 쓰지 않을까. 지금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연준에서. 그런데 채권 금리가 자꾸 급등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차익 매물 그죠? 오전한테 급등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연기금 같아요. 연기금의 수급이 시장을 계속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미국 내 경기 부양안 지금 1.9조 달러 그죠? 이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거 하원을 지난 주말 통과했고요. 상원에서 빠르게 추진 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뭐 이걸 빼면은 금주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면 미국이 또 오를까요?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3월 5일부터 중국에서 양해가 하거든요. 뭐 증시 처음 접하신 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전국 정치협상회의랑 인민대표회의라고 중국에서 가장 큰 회의 두 개가 한 일주일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오늘같이 그런 아까 은감이 주석이 말한 그런 긴축, 뭐 시장의 단기, 작은 뭐 긴축 이런 것들, 즉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니커창 이제 총리가 초도 발언을 할 텐데 기조 연설을 거기에서 어떤 연설을 할지 오히려 저는 사실 축소하기보단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역시 또 뭐 연준처럼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이번 주 이런 중국의 양의 스케줄 한번 보시면서 시장은 좀 천천히 3월도 결국에 FOMC 전까지는 크게 지수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 아까 말씀드린 갭을 메우면서 결국엔 수렴을 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이런 거 오늘 또 신고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완전히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건 그죠? 유동성이 실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종목을 지금 찾아놔야 됩니다. 4월 되면은 21년 1분기에 대한 실적주들이 나올 거고요. 발표하면서 이런 시장을 상당히 주도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기존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작년에 유동성을 올렸던 그냥 주식들이 실적이 받쳐주거나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계속 주도주의 자리에서 탈락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분석 드리겠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